안녕하세요. 다들 1주차 수업은 잘 하셨나요? 자, 이번 주 2주차에서는 지니쌤과 함께 직업 가치관 검사와 삶의 주체와 역할 평가 활동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직업 가치관 검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활동 직업 가치관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 가치관 검사를 꼭 해봐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개인의 특성과 일치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만족감과 성취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들 직업을 정말 선택한다 라고 가정하고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문항을 잘 읽고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름을 적고 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직업가치관 검사 16개 문항을 다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완료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쪽에서 문제 16문제 중에서 11개까지는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문제였고 12번에서 16번부터는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그대로 1번부터 11번까지 점수를 모두 합하고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되고 외적 가치를 알려면 12번부터 16번까지를 모두 합하고 나누기 5를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총 34점이 나왔어요. 나누면 3.x 점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9점이니까 나누면 1점 x점이 나온다고 할게요.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 중에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어떤 게 더 점수가 높나요? 선생님은 뭐가 높아요? 근데 1번이 높죠. 그러면 선생님은 내적 가치라고 적고 그리고 선생님이 왜 이게 답이 나왔을까? 왜 내적 가치가 나왔을까? 이유를 써보면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각자의 이유 이렇게 답이 나온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4번으로 넘어갈까요? 4번.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한다면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나요? 네, 그러면 또 선생님도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네, 선생님은 이렇게 이번에도 내적 가치가 추구되는 직업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이유를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간단히 작성해보아요. 각자 느낀 점을 한번 적어봅시다. 선생님은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면 학창시절에 선생님은 이러한 직업 가치관 검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저에 대해, 본인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어서 지금 제가 선택한 직업에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선생님이 한번 5번에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1번에서 16번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나누기도 한번 해보시고 요거를 스스로 한번 분석도 해보시고 이거도 밴드나 카카오톡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활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 삶의 주제와 역할평가입니다. 삶의 주제와 역할평가는 내가 지금 현재 혹은 미래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싶은지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수행하는 역할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어 교육학과와 수학교육과의 대학생이라는 역할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딸, 자녀. 우리 가족에서 선생님은 딸과 자녀라는 역할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선생님은 지금 현재 수학학원의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수학학원 선생님이라는 역할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친구. 선생님이 친구에게 친구라는 역할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네, 선생님은 지금 현재 위클래스에서 상담사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클래스 상담사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역할 순위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이 활동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나는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대학생으로서 어떤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딸로서 어떤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역할, 실제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역할 비중에서는 내 일상을 100%라고 총 점수를 매길 때 여기에서 난 대학생으로서는 몇 퍼센트의 일을 하고 있고 딸로서 몇 퍼센트, 상담사로서 몇 퍼센트 이렇게 각자를 일상을 100%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할 수행의 정도에서는 실제로 내가 역할을 수행을 할 때 내가 몇 점짜리인지 5점 만점에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대학생을 지금 5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들 역할 수행 정도까지 다 적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원이 3개가 있죠? 이 원 3개를 첫 번째 현재의 역할 배분에서는 실제로 내가 이쪽에 몇 퍼센트 하고 있는지 여기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대학생이 50%였으니까 이렇게 반 이렇게 쭉 나눠서 대학생 역할을 하고 있고 딸이 10%, 딸 10%, 선생님이 20%.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이상적인 역할 배분에서는 여기에서
실제로 나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지금 내 상황이. 그러면 나는 대학생을 조금 더 줄이고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상적으로 내가 실제로 바라는 모습을 퍼센트로 한번 또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지금 대학생이기보다 조금 더 학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활동은 5년 후에 나는 어떠한 또 역할을 가지고 있을지를 상상하면 되는데요. 지금 내 나이에서 5년 후 선생님은 지금 나이가 24살이어서 29살이 선생님은 꿈이 선생님이니까 이때도 선생님을 하고 있겠죠? 지니쌤을 상상하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은 29살이니까 한창 그때도 초임 선생님이어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인, 선생님이 29살엔 꼭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부인이라는 역할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딸과 친구 역할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거 열심히 작성하셔서 또 밴드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활동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직업 흥미 홀랜드 검사와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직업 흥미 홀랜드 검사 먼저 해볼게요. 먼저 활동 방법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신을 잘 표현하는 형용사에 빈칸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두 번째, 회색 음영 처리가 된 내용을 읽고 그러한 활동을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 첫 번째 매우 싫다부터 다섯 번째 매우 좋다 사이의 점수를 기입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친 형용사의 수와 선호 점수를 합한 총점을 맨 위칸 알파벳 옆 괄호 안에 기입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현실형부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강건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싫다를 할 거고, 선생님은 순응하는 성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점수인 두 번째를 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총점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A few moments later. 선생님이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은 예술형과 사회형이에요. 예술형은 A고 사회형은 S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참고 자료를 보면 자신의 유형에 따라 어떤 직업이 잘 맞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은 예술형과 사회형이 높게 나왔는데, 이 직업 환경을 조금 살펴보면 건축가, 국어교사, 신문기자 등이 있고 간호사, 교사, 사회사업가가 있어요. 이렇게 직업 환경을 보면은 이러한 직업 흥미 검사가 어느 정도 선생님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결과를 올려주면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할 검사는
MBTI 성격 유형 단위 검사지예요. 실시 요령을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다음 각 번호별로 제시되어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읽고 나에게 보다 많이 해당되는 것에 동그라미표 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표 개수를 세어 합계란에 쓰고 점수가 큰 쪽의 유형을 네모 안에 씁니다. 세 번째, 네모 안에 쓴 영어 알파벳을 맨 나중에 차례대로 4가지를 붙여 씁니다.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해봤는데 선생님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E는 4개가 나왔고 I는 5개가 나왔기 때문에 내향적이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S는 2개, N이 7개가 나왔기 때문에 직관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T가 0개, F가 9개로 매우 감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J가 8개, P가 1개로 판단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선생님의 MBTI를 살펴봤는데 선생님의 알파벳은 I, N, F, J가 나왔어요. MBTI 검사를 통해 알아본 선생님의 MBTI 유형은 INFJ예요. INFJ의 성격 유형과 특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의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며 강한 직관력으로 말없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관련 직업으로는 성직, 심리치료와 상담, 예술과 문학 분야가 있네요. 이렇게 MBTI를 통해 선생님의 성격을 한번 보니까 대체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창의력이랑 통찰력이 뛰어나다라는 말을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고 선생님도 꿈이 심리치료와 상담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밴드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하늘이 선생님과 함께 진로 카드를 활용한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진로 카드라고 써있는 봉투 안에 진로 카드와 이 진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3가지 활동지가 준비되었나요? 봉투 안에 카드는 이렇게 낱개로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이 카드가 총 59장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했나요? 그럼 다음의 사진처럼 빈 공간에 모든 카드를 펼쳐주세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2가지 활동지에 카드를 이런 식으로 붙여볼 건데 카드를 붙이기 위해서는 풀이나 이런 테이프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풀이나 테이프가 없다면 카드가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활동을 진행해주세요. 모두 펼쳐서 준비했나요? 카드를 펼치면서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카드에는 여러분이 아주 자신이 있는 능력 혹은 조금 부족한 능력들이 적혀 있어요. 한번 다시 찬찬히 훑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카드들 중 나의 높은 능력과 낮은 능력을 분류해 볼 거예요. 카드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높다고 혹은 낮다고 생각되는 능력을 모두 활동지에 붙여주세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의 예시를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높은 능력 카드에 이 카드들을 붙였어요. 선생님이 이 카드들 중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다를 고른 이유는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으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다친 강아지를 보면 보살펴주고 싶다를 고른 이유는 선생님이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있으면 아이들의 분위기가 밝아진다를 고른 이유는 친구들 사이에서 선생님이 분위기 메이커라는 소리를 자주 듣기 때문이에요. 이 많은 높은 능력 중에서도 선생님은 내가 있으면 아이들의 분위기가 밝아진다라는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운이 없으면 학생들에게도 그 우울이 전염이 되죠. 그래서 더욱 활기찬 에너지를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전시키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혜리 선생님의 예시만 보면 아쉬울까봐 다른 선생님의 예시도 가져왔어요. 이번엔 김지은 선생님의 높은 능력 진로 카드 활동을 볼게요. 선생님의 높은 능력 진로 카드 예시 다 잘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의 이 높은 능력 카드들 중 어떤 카드를 골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 카드들 중에서 한 번 사귄 친구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다를 고른 이유는 선생님이 고1 때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만나며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를 고른 이유는 선생님은 항상 한 달, 일주일, 하루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을 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카드를 고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감정에 잘 공감하고 이해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이에요. 이 많은 높은 능력들 중에서 선생님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려면 학생들의 감정을 세세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과 더 가깝게 그리고 학생과 잘 소통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이 능력을 발전시키고 싶어요. 선생님들의 예시 잘 보았나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잠시 화면을 멈추고 높은 능력 카드를 이 활동지에 선생님처럼 붙이고 몇 가지 카드를 골라서 그것을 뽑은 이유와 진로를 위해 더 발전시키고 싶은 카드는 뭔지도 이번엔 이 활동지의 첫 번째 칸에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높은 능력 카드에 대한 활동을 모두 마쳤나요? 그럼 이번에는 나에게 조금 부족한 능력, 낮은 능력 카드를 골라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예시를 볼게요. 선생님은 낮은 능력 카드에 이 카드들을 붙였어요. 선생님이 이 카드들 중에서 운동이나 무용의 동작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운다를 고른 이유는 선생님이 굉장한 몸치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선생님은 틱톡 영상을 좀 자주 즐겨보고 있는데 영상 속 사람들의 춤을 전혀 따라하지 못해서 시청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색을 잘 구분하여 옷을 잘 코디할 수 있다를 고른 이유는 선생님이 위아래 옷의 조화를 잘 맞추지 못하는 패션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를 고른 이유는 선생님이 또 똥손이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들도 좀 삐뚤빼뚤하죠? 선생님이 잘나서 그래요. 이 낮은 능력 카드들 중에서도 손으로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은 지금은 낮은 능력이지만 선생님의 진로를 위해서는 발전시킬 노력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앞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도구들을 만들 텐데 정교하게 만들어야 학생들이 사용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김지은 선생님의 의견을 안 물어볼 수 없겠죠? 김지은 선생님의 낮은 능력 카드는 무엇일지 함께 볼까요?
선생님의 낮은 능력 카드 예시 잘 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 낮은 능력 카드들 중에서 어떤 카드를 골랐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들 중에서 약도를 보고 길을 잘 찾을 수 있다를 고른 이유는 선생님이 정말 길치이기 때문이에요. 길을 잘 못 찾아서 매번 헤매이곤 한답니다. 자, 두 번째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를 고른 이유는 선생님은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이에요. 낮은 능력 카드들 중에서도 특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 능력은 지금은 낮은 능력이지만 높은 능력으로 발전시킬 노력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앞으로 역사 교사로서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 그리고 새로운 수업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많은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안에 생각해낸다면 학생들에게 더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선생님의 낮은 능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예시도 잘 보고 왔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낮은 능력 카드를 선생님처럼 이 활동지에 붙이고 이 활동지에 카드를 고른 이유와 특별히 진로를 위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능력은 무엇인지 이 활동지의 두 번째 칸에 적어볼게요. 네, 여러분 모두 작성했나요? 어때요? 높은 능력과 낮은 능력 중에 어느 활동지의 카드가 더 많나요? 높은 능력의 카드가 많다면 아주 다재다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일 것 같아요. 반대로 낮은 능력의 카드가 많다면 아마 아주 겸손한 친구거나 자신의 능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친구일 거예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파악해 볼 수 있었나요?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나요? 이번 진로 카드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짧게 활동지의 여기 아랫부분에 쓰는 것을 마지막으로 진로 카드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진로 카드 활동지 이렇게 3장을 저번과 같이 네이버 밴드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답니다. 그러니 꼭 활동지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했어요.